척추 다쳐도 안 무섭겠는데요? 3일 누워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건 좀 전문의와 소통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간, 의사소통!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서울병원의 장보훈 척추센터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서울병원 척추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보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은 구멍 한두 개로 척추 수술을 끝내다. MRI보다 잘 보이는 척추 내시경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혹시 위 내시경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네. 위 내시경이 참 좋은 게 예전에는 위 점막에 있는 미세한 손상이나 병변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진단이 어려웠고 그거에 따른 이제 치료를 할 때도 개복을 하고 커다란 수술 흉터가 남고 그런 이후에도 장유착이라든지 그런 합병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치료 과정을 거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위 안까지 접근할 수가 있고 초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서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간단한 시술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형외과적인 접근을 한 것이 내시경 치료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어깨라든지 이제 무릎이라든지 연골이나 이런 손상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피부 절개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흉터도 굉장히 크게 남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재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한 구멍을 뚫고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흉터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예전과 동일한 치료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환자분들도 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손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척추에 적용한 것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수술, 현미경 수술과 척추 내시경 수술의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수술 공통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들을 제거한다는 목적은 동일하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적인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는 현미경 수술은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덮고 있는 피부라든지 근육을 박리를 좀 많이 해야지만 그 시야가 확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허리 쪽의 통증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근육 손상에 따른 재활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처도 굉장히 적고 피부와 이제 근육 조직의 손상이 좀 최소화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감소가 좀 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을 뵙기 전에 살짝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단방향과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구멍의 개수에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술 명칭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이제 단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 상처도 한 개만 남게 되고요. 양방향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수술 도구를 집어넣고 하나는 카메라를 집어넣는 이제 두 개의 상처가 좀 남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 공부 잘했죠?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 과정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환자분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를 하고 이제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술받는 허리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시게 되고요.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는 예전에는 이제 절개가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1cm 정도 내외의 수술 상처 2개를 수술 받으신 부위에 이제 저희가 일치전을 넣게 되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수술 기구를 집어넣게 되고 하나는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이제 초고화질 카메라를 보면서 병변을 확인을 하고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척추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가장 좋은 장점으로는 상처가 적게 남고 조직 손상이 작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재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초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병변의 최대 40배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생리식염수를 계속 주입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장점으로는 계속 씻어내면서 수술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세균성 감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저하게 적어질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척추 질환, 또 불가능한 척추 질환이 따로 있을까요? 수술 도구가 많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예전에 현미경으로 수술이 모든 게 다 가능했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수술에 있어서 내시경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부터 협착증, 신경 압박하고 있는 걸 풀어드리는 수술은 모두 다 가능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변형이 적은 척추 유압술에도 이제 적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변형이 심한 골절이나 기형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식적인 방법으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 후 재활 및 회복 과정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간은 보통 한 3일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3일째 혈액 검사를 하고 염증 수치나 이런 게 좀 적고 통증이 완화되신 상태시면은 이제 퇴원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이제 수술 부위 상처가 적기 때문에 현저하게 수술 후 직후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지 않으시는 장점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행이라든지 재활 치료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기간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빨라지신 상태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하는 기간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척추 수술이라고 해서 네. 뭐 한 달 동안 누워 있거나 네.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네네. 못 일어난다 약간 네. 이런 거. 네. 그런 거 생각했는데 3일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드라마를 보신 게 아니시죠? 척추 다쳐도 안 무섭겠는데요? 3일 누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건 또 이어서 시청자 질문 Yes or No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서울병원 구독자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들이 함께 답변 달아주시는 시간인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근에 개발된 최신 수술이다? 답변은 X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한 19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된 것은 한 15년 전쯤에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기술 발전과 수술 도구도 많이 개발되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들어서 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재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실히 좀 빠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확실히 척추 내시경 수술을 좀 선호하시고 고령이신 분들도 출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방향 내시경보다 양방향 내시경이 더 좋다? 답변은 이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단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구멍이 하나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세 침습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 손상이 좀 더 적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양방향 수술 같은 경우도 사실 구멍이 2개 뚫린다 뿐이지 사실 구멍 하나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흉터나 조직 손상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또 양방향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카메라의 위치를 2개의 구멍에 바꿔가면서 다양한 각도로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술하시는 분의 수술기의 숙련도에 따라서 양방향이 좀 능숙하신 분은 양방향을 계속 고집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단방향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또 단방향을 또 계속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선호하시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취향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고령자도 가능할까요? 정답은 O입니다. 마취도 하반신 마취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출혈 같은 경우도 카메라로 출혈 지점을 정확하게 지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도 출혈량이 현저히 좀 적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령이신 분들도 신체적인 부담이 좀 덜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척추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이제 방사통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더 간단하게 시술 같은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프면 꼭 병원에 오셔야지 참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 모시고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통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의사 소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